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차트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차트 하나 배우면 된다고 생각하고 차트에 대해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차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실적이고 실적보다 또 훨씬 더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가볍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많은 이론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배우지 마시고 그냥 21선과 60일선 간의 관계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고 제일 좋은 이평선, 매매하기 제일 좋은 이평선은 60일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60일선이 주가가 뚫으면 21선이 쫓아올 거니까 조만간에 정별이 될 것이다. 그걸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주가가 음봉으로 60일선을 치고 내려가면 21선이 따라 내려오겠죠. 조만간에 역별이 되겠구나. 그래서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60일선 위에 있느냐, 현재가가요. 지금 현재가가 60일선 밑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론을 무슨 기법 이론이다 해서 차트 기법, 무슨 보조지표를 수백 개를 배워도 그거 하나 60일선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런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종목들을 한번 보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아지질, 인선이엔티, 네페스 대부분의 종목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아직 60일선 이탈하지 않았는 종목군이고 60일선에 근접했거나 60일선 위에 노는 종목군들 오늘 그 종목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지질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일선을 뛰어넘었을 때 그러니까 20일, 60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면 이걸 급소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건 급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급소가 아니라 주가가 먼저 60일선을 치고 올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뒤로 자연스럽게 20일, 60일선은 따라올 거기 때문에 항상 먼저 제 골든이 나기 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서히 60일선 위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골든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자리에선가 다시 눌림목이 되면 골든은 그냥 날 거니까 자연스럽게 지가 따라오면서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선이엔티도 보죠. 인선이엔티도 골든이 나고 난 다음에 잡으면 늦죠. 이렇게 60일선을 주가가 치고 올라갔을 때 잡아놓으면 21선이 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가 쫓아와야 되겠죠. 주가가 20일선, 60일선 위에 있는데 21선이 어디로 따라가요?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자연스럽게 21선과 60일선이 스위칭이 되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럴 걸 예상하고 조금 있으면 스위칭이 되겠구나. 골든크로스가 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잡아야 되죠. 자, 인선이엔티 끝난 건 아니고 이번 화요일 오늘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이 폐기물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인선이엔티는 조금 견뎠는데 나머지 코엔텍과 YNT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견뎌냈으니 내일 음봉을 먹게만 해도 인선이엔티는 괜찮을 거라 보여집니다. 인선이엔티는 국내에서 이 폐기물 업체 매립 쪽으로는 독보적인 1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건설 철거 쪽도 독보적인 일입니다. 거기서 철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철 스크랩들 또 거기서 나오는 골재들 이런 거를 리사이클링해서 재강호해서 파는 회사고 또 매립해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립 처리 비용이 2년 동안에 거의 100%나 올랐기 때문에 강양 4천 매립장이 내년에는 개장을 하니까 인선이엔티는 기다리면 나를 받아놓은 기업입니다. 기다리면 알아서 올라가는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골든이 나는 자리에 여기서 미리 해놨고 골든 나는 자리에서 눌림목이 나오겠죠. 눌림목이 나오면 60일선에서 지지가 되는가 밑꼬리 붙은 양봉들 나오겠죠.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 이런 종목이 나오겠죠. 밑에 꼬리를 붙여 있거나 이런 모양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매수를 하면 될 겁니다. 인선이엔티는 쉽게 끝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자, 네페스를 보죠. 네페스의 급소가 어디나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라고 했죠. 이 자리에 늦어 제가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자, 이것도 골든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 잡아놓으면 골든이 납니다라고 했는데 골든이 났죠. 나기 전에 여러분은 사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60일선 위에 놓으니 자연스럽게 21선과 60일선이 스위칭이 되고 바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저는 제 차트에 골든 크로스를 이렇게 자주 색깔로 골든 크로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골든이 나오고 나면 주가는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는 뜻에서 일부러 옛날 중세 때 사제들이 이런 이 자주색의 옷을 입었죠. 그래서 귀신을 부른다라고 해서 사제로 이 옷을 입었다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자주색으로 해줬습니다.
이때부터 뭐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사주색을 즉 골든이 나기를 기다리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나오기 전에 잡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기간 수급가에 들어오면 더 좋겠죠. 네. 자, 기술주 중에서 저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지가 않은데 자, 오늘 종목을 봅니다. NHN 한국사이버가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단알도 그랬었고 의외로 인터넷 이 결제 소액 결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넘는 자리가 61선에 넘었고 골든이 났죠. 나고 난 다음에 지지가 됐으니까 두 번의 급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든 나기 전 골든 나고 난 다음 눌림목에서 나오는데 일단 NH한국사이버는 눌림목에서 나왔으니까 자 매매가 될 수가 있겠고 이제 내일이라도 만약에 한국사이버가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장이 좋질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골든을 낸다. 그러면 이제 막 골든을 냈으니 골든 내고 나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미 성숙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상승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골든이 이제 났습니다. 아래쪽에 봤더니 기관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과 무관하게 NHN 한국사이버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바로 날아가면 기다렸다가 종가에 매매를 하시고 혹여 내일 밀리면 장중에 음봉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랜드를 보죠. SK바이오랜드는 과거 바이오랜드를 SKC가 인수를 해서 바이오 산업에 뭔가 좀 돈을 투자를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가총액이 2천억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혈통은 좋죠. SKC가 투자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니까 대기업이 뛰어들었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낮습니다. 돈을 못 버냐면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에 160억, 매년 보면 그 2년 전에도 160억, 영업이익을 160억을 겁니다. 바이오 기업에 160억을 버는 기업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160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2,200억밖에 되질 않으니까 SK바이오랜드는 위험한 종목은 아니죠. 그리고 또 모기업이 SKC고 그죠? 그래서 SK바이오랜드가 이번에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항균 골시멘트 수출건이 나왔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더라고. 저희도 전화를 해봤는데 금액을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 23%나 급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장이 좋지를 않으니까 떨어지는데 잘 보시면 60일선을 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60일선 이탈하지 않고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20일 주가는 60일선 위에 놀잖아요. 우리는 이걸 좋아하죠. 60일선 위에 놀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21선과 61선이 스위칭이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는 자리가 나오는 것이죠. 해서 이 자리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SK바이오랜드는 장이 좋지 않아 이 정도 음봉이 나왔지만 10일 동안 거래량이 뚝 끊어진 음봉을 냈습니다. 이제 직관기 어디로 가겠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시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골든이 나겠죠. 그러면서 음봉을 먹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최고의 급소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지난 음봉을 먹으면 이것 자체가 매물소화를 한 것이죠. 이 패턴이 나오면 이것이 수요일날 나오든 목요일날 나오든 이틀 중에 하루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루 더 음봉이 만약에 나오면 자 오늘 미국 증시 참 나스닥 선물이 앞서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내일 나올 가능성이 사실 높겠네. 그렇죠? 자, 음봉이 나오면 하루 더 기다렸다가 목요일날 양봉이 나올 것이고 아니면 아마 내일 정도가 이 음봉을 먹는 양봉이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료가 나왔지만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니죠. 재료는 노출된 거지 소멸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소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60일선 지지에 성공하고 올리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 급소가 탄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탄생이 골든크로스 임박했으니 탄생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 음봉을 먹는 자리가 이제 내일 아니면 모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급소입니다. 이거를 이때부터 매매를 하셔야 말씀을 드리고 CHV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좀 들어갔으면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라 보니 오늘은 엔터 쪽과 영화 엔터 이쪽만 올라갔었죠. 오늘 YG 엔터와 오늘 SM 같은 또 제콘텐트리 같은 이런 엔터주들만 오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GV가 오늘 외국인들 CD 주문이 들어왔죠. CD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 오늘 6% 급등을 했는데 이 자리가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도 좋고 또 이제 슬슬 이제 성수기에 자 진입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 또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최대 수혜 종목이 뭡니까? 네, 게임 아니면 바로 이 영화관이 되겠죠. 그래서 네, 겨울로 오면 아마 CGV는 그동안에 61선 밑에 놓는다라는 것 자체는 끊임없이 추락했다는 뜻이죠. 실적도 사실 형편 없었고 그러나 언제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CGV가 이 선점하고 있는 영화 시장에 선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한정 떨어질 수는 없죠. 어느 자리에선가는 매매를 해야 될 자리인데 그게 이번에 네, 오늘 그 자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급소가 나왔죠. 61선을 뚫기 전도 급소고 61선을 내일 뚫으면 내일도 급소입니다. 그러면 골든이 났나요? 아직 안 났죠. 아직 역배열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공부하는 사람은 아직은 역배열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골든 나기 전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21, 61선 골든은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61선 위에서 놓을 때가 여러분한테는 최고의 급소다라고 보시면 네, CGV는 지금 급소가 나왔다. 지금. 그래서 내일 정도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JTC죠. 일본 면세점. 자, 이 기업인데 지금까지 61선을 네, 돌파를 못했다가 61선 한번 돌파가 됐고 다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네, 골든이 나기 직전에 있죠. 아마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21, 61선 골든 크로스는 그때 나고 주가는 61선 위에 노는 거는 이번 주에 61선 위에 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실적이 많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실적 때문에 바닥을 찍었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좋아지리라 보여지고요. 자, 대덕전자를 봅니다. 실적은 뭐 꾸준하게 기본은 하는 종목인데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는데 자, 우리가 아는 부분들은 61선을 돌파를 하고 골든이 났죠. 골든 나기 전에 잡아놔야 되겠고 골든이 났으면 그 다음에는 눌림목이 잡아야 되는데 오늘도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장에 비해서는 흐름이 좋으니까 네, 오늘까지도 트레이딩은 되지만 여러분은 골든 나기 전 왼쪽, 골든 나고 난 다음 오른쪽 이건 눌림목이고 골든 날 때는 돌파입니다. 이 두 군데가 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61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61선이 골든 나는 자리는 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전에서 잡고 그 이후에는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트렌드와 또 수급과 실적 모든 게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만 순수하게 차트만 놓고 본다면 제일 좋은 자리는 바로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